한때 수많은 수험생의 존경을 받던 한국사 강사가 이제는 정치 선동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이 소식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특히 레딧의 월드 팔러틱스 게시판에 올라온 한 분석 글이 화제입니다. 이 글을 쓴 분은 20년간 국제 정치를 연구해온 전문가로 세계적 권위의 싱크탱크에서 동아시아 담당 수석 연구원을 지낸 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상황을 보며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35만 명이나 되는 수험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하룻밤 사이에 정치 선동의 장으로 변질되다니요. 제가 2008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현장에서 연구할 때도 이런 식의 교육자를 가장한 정치 선동은 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까지 위협하고 있죠.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되는 걸까요? 제가 본 많은 권위주의 국가들도 최소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수험생들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 분석가의 말씀처럼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런 교육자의 정치 참여가 얼마나 위험한지 독일의 사례를 통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2년 독일의 한 역사학자이자 교육자였던 하인리 폰 트라이츠케는 자신의 강연과 저서를 통해 극우 민족주의를 전파했습니다. 그의 강연을 들은 수많은 청년들이 극우 이데올로기에 심취하게 되었죠. 특히 그의 국가는 힘이 다라는 주장은 나치당의 핵심 논리가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제자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 나치당의 핵심 간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이건 교육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트라이츠케는 처음에는 단순한 애국심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점점 과격해졌고 결국 나치즘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그의 수업을 듣던 학생들은 그의 권위에 눌려 비판적 사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소름이 돋지 않나요? 교육자의 정치적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존경받는 교육자의 발언이 어떻게 사회를 왜곡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트라이츠케의 제자들은 나중에 후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교훈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특히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향력 있는 교육자가 이런 식의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육자는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교육자가 정치적 선동에 앞장선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더구나 수험생들은 아직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있습니다. 이런 때 교육자의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에 노출된다면 그 영향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클 수 있습니다. 이런 독일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1960년대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의 일입니다. 당시 베이징 대학의 한 저명한 역사학 교수가 정치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의실을 정치 선전의 장으로 활용했고 수많은 학생들이 그의 영향을 받았죠. 처음에는 단순한 애국심에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점점 과격해져갔고 결국 레드가드 운동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한 교육자의 잘못된 판단이 수많은 젊은이들의 인생을 망치게 된 거죠. 당시 그의 제자들 중 상당수가 극단적인 정치 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모님까지 비판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너무 닮아있지 않나요?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교수는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가르침을 맹신한 나머지 비판적 사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맹목적인 추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두렵지 않으신가요? 우리도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특히 35만 명이나 되는 수험생들이 한 교육자의 정치적 선동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그 당시 중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이런 상황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지 못했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게다가 지금은 SNS와 유튜브라는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매체들이 있습니다. 영향력은 당시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역사적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교육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것. 이게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교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하나둘씩 마련되기 시작했죠.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했고 이는 정말 획기적인 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소중한 가치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지 않나요? 특히 최근의 상황을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35만 명의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가 하룻밤 사이에 정치 선동의 장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더구나 한국사 강사라는 사람이 헌법재판소를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반면 진보 진영의 교육자들은 여전히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일관되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왔죠. 그들은 교육이 특정 정파에 관계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교육자의 자세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2023년 이후의 상황을 보면 보수 진영의 일부 교육자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정말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수험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려 하고 있죠. 이건 명백한 교육자로서의 윤리 위반이 아닐까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부정선거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을 넘어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반면 진보 성향의 교육자들은 꾸준히 팩트체크와 근거 있는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항상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교육자로서의 기본 윤리의식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지켜낼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이 선택은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근현대사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말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계가 정치 선동의 도구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반공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교육계를 장악하려 했죠. 특히 국사 교과서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점. 지금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당시 저명한 한 역사학자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그는 유신체제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강의실에서 강변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나요? 더 심각한 것은 당시 그의 강의를 들은 수많은 학생들이 세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유신체제가 정말로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믿게 되었죠. 여러분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한 교육자의 잘못된 선택이 수많은 젊은이들의 의식을 왜곡시킨 거죠. 특히 1974년에는 전국의 교사들이 의무적으로 유신 인형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극우 유튜버들의 행태와 다른가요? 당시 반대 의견을 가진 교사들은 즉각 해직되거나 투옥되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진보적 성향의 교사들이 부당한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70년대 그 암울했던 시절 교육계는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했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비판적 사고는 실종되었으며 젊은이들의 영혼은 갇혀버렸죠. 지금 우리는 그때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국사 강사라는 사람이 수험생들의 영혼을 정치적으로 재단하려 하고 보수 언론은 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70년대의 비극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두렵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걸까요? 이런 퇴행적 행보를 우리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도 될까요? 1980년대와 90년대에도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1980년 5.18 직후 보수 언론과 일부 지식인들의 행태를 보면 지금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당시 한 유명한 시사평론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규정했죠. 그는 수많은 강연회를 통해 자신의 왜곡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게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80년대 후반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일부 사학자들이 나서서 우리 근현대사를 왜곡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독재 정권을 미화했고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매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도 이런 흐름은 계속됐습니다. 보수 진영의 일부 지식인들은 과거사 왜곡에 앞장섰죠.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인으로서의 권위를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지식인의 양심은 어디로 간 걸까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당시 그들의 주장을 맹신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교훈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걸까요? 더구나 지금은 SNS라는 강력한 도구가 있어 그 영향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80년대에는 최소한 강연장에 직접 가야 그런 주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클릭 한 번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왜곡된 주장에 노출되고 있지 않나요? 특히 수험생들은 더 취약합니다.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그들에게 이런 자극적인 주장들은 쉽게 파고들 수 있죠. 90년대 후반에야 우리는 이런 역사 왜곡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왜곡된 역사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의식에 박혀버렸으니까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자의 이름을 빌린 정치선동에 얼마나 위험한지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독일과 중국의 사례를 통해 교육자의 정치 참여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죠. 60-70년대 유신체제, 80-90년대 역사 왜곡,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35만 명의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가 정치 선동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사 강사라는 사람이 헌법재판소를 위협하고 있고 터무니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퍼뜨리고 있죠.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수험생들은 지금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그들에게 이런 자극적인 주장들은 독약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자의 정치 선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이미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침묵하는 순간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꼭 남겨주세요.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 모두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